이런 관계는 없고 되냈다는 건 확실해요. 유럽을 통째로 미국 쪽에 떠미는 거죠. 네. 그래 가 어떻게 이겨요 이런 싸움을.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중국의 상황을 늘 기민하고 진짜 한 발 먼저 분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러면서 벌써부터 중국 대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걸 보면서 야, 이거 역시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대리기를 하겠네. 근데 더 주목할 점이라면 서방 동맹국들을 함께 동원했다, 총동원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자, 이게 좀 달라진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첫 기자회견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기가 있는 한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는 모습은 절대 봐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에 들을 때 그분이 임기 그래봤자 4년, 한 번 더 하면 8년. 8년에 중국을 미국으로 초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 뜻은 이제는 중국이 확실하게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경쟁자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쟁자일 때는 내가 실력을 높여야 된다는 의미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중국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도 깔고 첨단 산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적 경제자를 함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포위 스타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판을 잘 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이 지금 지난번에 2+2라고 해서 일본도 왔고 한국도 왔고 또 그 4개 나라 쿼드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중국을 군사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유럽까지 갔죠. 블링컨이. 그래서 유럽에 가가지고 중국은 우리 서방 세계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의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알래스카에서 보여준 그 2+2 대화에서 굉장히 그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거기서 그 양지에츠가 중국의 그 양지에츠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Each of these actions threaten the rules-based order that maintains global stability. That's why they're not merely internal matters and why we feel an obligation to raise these issues here today. 人权问题，我们希望美国在这方面能做得好一点。而美国存在的人权问题是根深蒂固的，不是过去4年就存在的。对黑人的屠杀早就存在这个问题。 이제는 미국은 당신들의 실력을 놓고 우리를 막대하는 이런 걸 걷어치워라.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게 기자들이 그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유럽은 특히 EU는 군사적으로는 한국하고 비슷해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토는 이제는 거의 뭐 죽은 조지와 같다는 평가까지 쓸 정도로 유럽이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가깝게 가고 싶어도 이게 또 군사적인 정치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계속 벗어날까를 고민하는 게 EU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선두를 치고 하는 게 프랑스와 독일이거든요. 왜냐면 이 두 나라는 다 옛날에 제국을 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 밑에서 이렇게 의존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민족적으로 받아 못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항상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대립할 때 거기서 지혜롭게 좀 외견된 세련과 그리고 전략적 배치를 통해서 한번 자기네도 하나의 새로운 구도로 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도가 미국, 중국, 유럽이 하나의 삼각구도로 되면서 서로 겨냥하면서 누가 누구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 구도면 어떤 일이 나죠? 우리 둘이 손 잡으면 미국이 1대1로 못하기 때문에 좀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유럽하고 미국이 손 잡으면 중국은 또 굉장히 위협에 처하는 거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막 잘 가면 중국하고 미국이 막 친하면 유럽의 위치는 또 덜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입장에서는 삼각구도를 갖고 가고 중국의 입장도 삼각구도를 갖고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야 그 속에서 서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유럽을 자기 편으로 오게 하려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한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전 세계가 좋아하는 호주도 좋아하고 캐나다도 좋아하고 영국도 좋아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과 이거는 특히 이걸 내세우면 어느 나라가 다 예스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중국은 경제 발전에만 40년 고속 성장해왔지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밥 먹는 데만 열심히 했지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드웨어는 많이 커졌는데 소프트웨어는 세상에 알릴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네. 그러면 이럴 때 미국 중심으로 이런 정치 이념 싸움하면 중국은 완전히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언론이나 이런 게 다 이미 저쪽 언론이잖아요. 네. 민주주의 쪽이고 이념 쪽이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게 당연시하게 중국은 일당 독재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전체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념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즉시 그 다음에 인권 내세우는 중국은 잘못한 게 없어도 상대방 당연시 쟤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게 머리에 이미 선입견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배의 힘을 노력해서 홍보를 해도 누구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 불리한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이 카드를 쓰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블링컨이 가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되고 인권이 탄압받는 걸 절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면 이건 특히 독일이 프랑스나 저 영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또 군사적으로 미국이 의존하는 유럽의 입장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 너하고도 좀 동조한다. 네가 말 안 돼. 계속 뭐 신경도 안 쓰고 막 뭐 경제가 중요하다. 막 이러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보여준 게 그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유럽 기업들이 H&M이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나이키가 우리는 신강에 이런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안 쓴다라고 공개적으로 올린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올린 건 아니에요. H&M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저 신강의 인권 문제를 거느면서 거기서 부품을 조달해 쓰거나 이런 기업은 페널티를 준다고 한 거는 트럼프예요. 네. 지금 바이든이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8월인가 그게 아마 그때 트럼프가 그 정책을 취했어요. 신강에서 뭘 조달하고 이래 쓰게 되면 내내 기업 우리가 페널티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준다라. 그래 그때 당시에 H&M 자기 홈페이지에 영어를 올렸어요. 우리는 신강에 오는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겠다고 그때 이미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와 불거진 거는 생각해보세요. 바이든이 새로 올라왔고 블링컨이 유럽을 갔고 지난번에 일라스카에서 보여준 그런 중국의 강경한 자세. 전 세계에 깜짝 놀란 거죠. 네. 야 이제 중국이 저 정도로 됐냐? 미국한테 호턴지 나라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진짜 무섭네. 이렇게 큰 나라가 그것도 일당 독재한 나라가 안 되겠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위기감이 전 세계 특히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은 정치적으로는 미국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요 이틀 사이에 어떻게 변했냐면 미국하고 또 같이 가는 모습을 하면 전 세계가 사회주의 진영과 서방 세계 민주주의 진영 딱 나눠버리면 정말 냉전이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유럽은 자기 움직임 공간이 또 없는 거예요. 중국하고 하고 싶어도 지금 그 유럽하고 이란이 그렇잖아요. 네. 이란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란하고 중국은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상대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가 중국이 제일 큰 수출 국가예요. 네. 서로 무역 1위 상대 국가거든요. 서로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너무 또 기치를 선명하게 했다가는 완전히 그 전 세계가 제2 냉전이 또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러시아 외교부장이 중국을 날아가고 갑자기 김정은이 핵 미사일 쏴버리고 전 세계가 갑자기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그 막 쿠바 중국하고 막 통화하고 막 네. 그렇잖아요. 지금 네. 이란하고 지금 뭐 25년 막 계약 맺고 지금 막 세상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진짜. 그럼 전 세계가 중국, 러시아 중심의 이쪽 뭐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뭐 이런 파키스탄 다 핵을 가진 나라잖아요. 네. 이런 나라 진영과 그리고 또 소위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네. 특히 서방 옛날에 8개 연합국 중국을 침략한 8개 연합국 중심으로 네. 또 하나의 이게 벌어지면 말 그대로 그때는 정말 냉전인 거죠. 네. 예, 근데 그걸 유럽이 원하냐 이 문제거죠. 네. 근데 원한다라고 가정하면 얘네들은
큰 머리를 쓰는 애들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바보라는 거지. 네. 내가 만약 독일이고 내가 만약 프랑스라면 저는 삼각구도를 갖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죠. EU한테는. 네. 그래야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비를 막 올려달라. 아니면 군대를 철수하겠다. 뭐 이런 협박을 안 당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확실하게 딱 옆에 가서 버리면 그냥 두 번째 밑에 동생밖에 안 되잖아. 네. 자기 전략적 위치는 없어지는. 중국하고 나중에 뭐 하고 싶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엄청 머리 쓰고 있는 거죠. 아. 안 그렇겠어요? 지금 중국도 그렇겠죠. 얼마나 머리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에 독일 그 중심 지금 이렇게 또 막 말이 좀 그거 봐야 돼요. 네. 이 정상들이 변이나 행동이나 뭐가 또 변해. 그러니까 지금 막 미묘하게 지금 네. 막 움직이는 변화가 매일매일 기사가 나올 정도로 변하는 시대라는 거죠. 이 EU가 특히 어떻게 움직일지 유럽이 제일 궁금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인권 관련 발언은 최근 들어서 아주 강경하게 내놓다가 네. 또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네. 배터리를 마치 중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맞아요. 것처럼 또 했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좀 따로 움직이는 건지 지금 유럽에서는 같은 좀 경우는 따로 움직이기 힘들죠. 네. 그래서 원래도 본질적으로 네. 정치라는 게 상부 구조잖아요. 네. 하부 구조는 경제잖아요. 그래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거든요. 그게 막스가 말한 자본론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원리, 경제 구조가 결국은 정치 구조를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기득권 이해 집단들이 대표가 와서 막 싸우면서 자기 걸 뺏어가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글로벌 가버넌스가 그렇다는 거죠. 네. 글로벌 가버넌스나 한 국가의 경제나 똑같아요. 네. 글로벌 지배 구조가 있잖아요. 연합 유엔이잖아요. 네. 전 세계의 정부라고 보면 되죠. 전 세계 중앙은행은 세계은행이고 네. 전 세계 재정부 같은 데는 IMF 같은 기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가 구조가 한 개 국가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유엔에서 제일 입김이 큰 게 누구죠? 미국인 거죠. 근데 중국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유엔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엔에서 그 지금 신강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에 또 간섭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또 지금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조금 놓친 게 있긴 해요. 이런 네. 글로벌 지수에서 경제에만 매진했지. 과거 40년 둘이 결혼한 것처럼 네. 사이가 좋을 때 원래 소프트 파워도 같이 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했죠. 그게 시진핑이 올라와서 공장 학원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세계에다가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어를 알아야 그 나라 문화를 아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영어를 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좀 친숙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중국에 대해 알려면 홈페이지에 가면 중국어로 다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중국 사람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공자학원 통해서 전 세계에다 중국어 학원 만든 게 공자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알면 중국 사람 교류가 가능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문화를 알 수 있고 중국 사람이 이런 오해는 없을 거란 말. 늦게 시작한 거죠. 이 원래는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있고요. 두 번째 놓친 게 뭐냐면 너무 이 문제를 경제 문제로만 생각한 거죠. 네. 중국은 피 속으로부터 자본주의예요. 네, 그렇죠. DNA가 자본주의예요. 옛날에 그렇죠. 저는 사회주의 때 교육받고 사회주의에서 네. 일을 시작했고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자본주의거든요. 네. 저는 이 시간과 비용에 대한 개념이 뭐 한국에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또 확실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뱃서부터 자본주의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경제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전 세계는 경제 아니고 돌아가는 가치가 많다는 걸 놓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경제 아니고 인생의 행복을 좌우지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는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경제보다도 이념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걸 더 높은 가치에 놓는데 이런 걸 많이 놓친 거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관계 처리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올 때 우리는 큰 시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해도 된다라는 이런 전략이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그 굉장히 세계 사람들이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사실 기회를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 동맹을 막 쳤으니까. 근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중국도 기회가 있었는데 네. 뭐 한국의 사드 문제라든가 네. 호주에 대해서 좀 더 자원보복이라든가 유연하게 처리했어야 되거든요. 네, 주변국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복을 해버리니까. 끌어안는 전략을 취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은 동맹을 네. 강조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 그동안 동맹을 못 만들어 놓은 게 그렇죠. 조금 앞으로 중국한테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은 예를 들면 이번 같은 사태도 그래요. H&M이라든가 이런 사태 터지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나라가 강국이냐 말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나라에 갔더니 그냥 모르고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얼굴이 웃음이고 부드럽고 길 물어봐도 잘 가르쳐주고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네. 행복도가 올라갔다. 환경이 너무 좋다 이러면 내가 강국이 아니래도 그 나라는 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갈 때 살고 싶어진다. 네. 이러면 그 나라는 강국이고 그러면 그 나라 통화는 국제 통화인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네. 내가 출장 갔거나 뭐 한 번 갔는데 기름으로 살 알려 안 주고 얼굴이 웃음기가 별로 없고 막 무섭고 이러면 그런 나라는 아무리 대통령 나와서 우리는 강한 나라보다 우리는 세다 우리를 대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뒤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사회주의도 자기의 같이 가는 나라고 78년에 수교했잖아요. 수교할 때는 그때는 그랬었죠. 대만을 버리고 중국하고 수교 그때는 필요하니까 했고 네. 이제 와서는 필요 없으니까 또 이걸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이익을 하면서 앞에다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다 보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수록 중국은 어떻게 가냐면 같이 가면 안 되고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더 개방된 모습. 근데 이렇게 같이 해버리고 막 제재를 해버리고 이러면 비호감만 올라가고 무서운 나라로 더 변하는 거죠. 주변국 하나 다 제재해버리면 무서워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반법적으로 좀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건 있어요. 네. 저는 오히려 더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죠? 지금 유럽하고 또 막 싸우잖아요. 막 네. 유럽 국회의원들 막 지금 제재 명단내고 네.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럽을 통째로 미국 쪽에 떠미는 거죠. 네. 그래 가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중국의 전략을 좀 이해 못하겠는 게 그러면 유럽 보내버리고 도대체 자기 어떤 나라랑 그 둘이 합하고 나 혼자가 되잖아요. 네. 얼마 봐봐 이럴수록 네. 그래 내내 오해가 많다. 네. 이거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같이 교류가 적었던 면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알기 위해서 교류를 더 증진 오히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을 막 욕하는 국회의원들도 오히려 더 불러서 네. 신강에 데려가서 한번 봐라. 중국 사람들은 실제 돌아봐라 좀. 네. 뭐 이런 정도 이러면 중국을 욕하는 국회의원 다 중국 가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유럽에서 그 극우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중국을 못 가본 사람들이에요. 네. 주로 대만이나 가보고 네. 오히려 그런 사람 불러들여야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을 더 받아들여서 네. 한번 봐라 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네. 오히려 이게 더 유럽을 우리 쪽으로 끌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진짜로 서방 전선하고 중국이 혼자 서방하고 싸우는 계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이런 싸움을. 그렇게 되면 뭐 중국한테 우군은 결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만 그렇죠. 남는 거 아닐까요? 근데 경제 규모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서방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더 코너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중국도 지금 황구 15에 다시 문장이 나왔어요.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나왔어요. 네. 이제 이러면 우리 유럽하고 더 관계를 오히려 개선해 이런 분위기로 나왔어요. 그래도 좀 빨리 깨달은 편이네요. 근데 궁금한 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인권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부 구조로 네. 인해서 네. 이렇게 대립 구도가 계속 된다면 네.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매일마다 상황이 급속하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 면밀하게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의 변화에 계속 촉각을 건드셔야 되고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입견을 갖고 이 문제를 판단해버리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세계로 좀 확대를 한다면 네. 이 패권 전쟁이 있었을 때 대공황 때 같은 경우는 네.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몰락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어쨌든 G2가 지금 서로 부딪히게 되면 네. 세계 경제에도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큰 불확성이 네.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정될 거고요. 확실한 거는 다시는 과거 40년 같은 이런 밀월관계? 이런 관계는 미중 없고 간의 변했다는 밀월관계? 건 확실해요. 네. 다만 이 충돌이 격하게 되냐, 스무스하게 되냐,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더 확대됐다 이런 게 앞으로 20-30년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이 속에서 네. 불확성이 커지기 때문에 증시도 요동칠 거고 환율도 요동칠 거고 경제도 요동칠 거고 그러면서 위험해도 지고 기회도 더 많아지고 안 죽을 애들도 죽을 거고 조그만 애도 커질 수도 있고 지갑 변동 시대가 온 거죠 이제는. 네. 무슨 확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다 주식에 투자하고 다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중국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부동산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물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Round one, fight.